대기업 시청자 하이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이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하이스틸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27% 고가를 달성해 줬는데 앞전과 조금 다른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과거에는 같은 이슈가 나왔어도 마감 자체가 윗꼬리를 달아준다라던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가도 전일 고가를 좀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잠시 뒤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미국 현지 유통업체에 이 중국형 각관을 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즉 미국이 중국의 과잉 공급 대응을 나서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미국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이슈들 하나하나 또 파헤쳐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온 이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 중국 과잉 공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중요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4월 17일 날짜였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중국 철강을 관세를 기존 7%에서 25%로 3배 이상 관세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앞전에 주가가 크게 나왔고, 이와 관련된 해석을 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해당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를 하나하나 좀 되짚어보는 시간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이 미국에게 결국은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중요 산업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해당 소식이 사실 바뀐 내용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이 중국은 자동차와 철강 제품을 기존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과잉 생산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여러분들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중국 경기 지표를 함께 보게 되면 연간 소매 판매율 같은 경우에는 3.1% 하회를 했고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9%. 근데 문제가 뭐냐,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10%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24년도 1분기. 이 말이 즉슨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막기 위해서 막강한 제조업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겠고, 이 말인 즉슨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제조업 부분에서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물량을 사실상 자국 내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30%나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나 또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이 중국의 값싼 철강재 때문에 일본산이나 중국산 이것 때문에 반덤핑 제소를 하는 사건들도 앞전에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그 중국산 값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자국 내 철강 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크게 매겨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결국 주요 취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계속 관세 얘기가 나오냐, 결국에는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24년도 11월 달에 있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내세울 수밖에 없고, 이 산업과 관련된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이슈 때문에 철강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보게 된다면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마예요. 일단은 원래 처음 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중국산에게 관세를 크게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런 시장의 판단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인즉슨 미국 측에서는 중국산에게 크게 관세를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철강을 더 수입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의 철강이 중국산이 0.6%로 사실상 1%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실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표심 잡기에 위한 행동들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지 미국 유통업체에 각관을 수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느냐, 이거는 쿼터제 때문에 그렇진 않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일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만 어느 정도 엮여만 있으면 또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기 전에 해당 내용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좋아요와 구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뭐 다른 업체처럼 뭐 문자를 달라던가 전화번호를 달라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좋은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관련된 내용들만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응원의 메시지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러 가볼게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예측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거고, 당장의 내일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가도 음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이 차트라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한다라기보다는 오늘까지 있었던 어떤 결과물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더 확률이 높다, 요 정도까지로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첫 번째 하나는, 자, 과거에 같은 이슈가 사실 여기 부분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 같은 이슈였어요. 4월 17일날 18일날 발생했던 게. 그래서 같은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주가가 다른 흐름이 나왔어요. 왜? 자, 같은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윗꼬리를 그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 보니까 해당 가격을 소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앞전에 거래 대금을 일단 첫 번째 넘어섰고, 종가가 윗꼬리를 크게 달지 않는, 즉 몸통 부분이 더 많은 결과를 나타나게 줬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더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음봉이 더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꽉 채운 양봉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상승으로 가기 위한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나 이 고가 부근을 새롭게 달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봉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3차 파동까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파동을 만들어내고 다음 새로운 고가를 만들어내면서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어떤 길목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앞전에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도 상한가를 갔었어요, 오전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상한가에서 물량을 잠그지 못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하는 조정 기간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2주 넘게 4월 18일부터 해서 오늘이라고 하면 2주가 뭡니까? 3주, 거의 4주가량 조정 구간을 밟고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간을 좀 지지해 주다가 재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연속된 파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분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긍정적인 포인트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렸다라는 점과 새로운 고가를 달성했으니 좀 기대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생겼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차트가 그리고 주가가 지속을 보이기 위해서는 재료 자체가 이 지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지속성 자체가 조금 의문인 점들이 있죠. 하지만 또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라고 하면 관련 대장주인 만큼 주가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2022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많은 개인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또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이 4,000원 위의 대가. 그래서 일단 라운드 피겨 4,000원대를 돌파해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를 사실 돌파한다고 해도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윗꼬리와 조정을 그리면서 상승할 확률 역시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해당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 관련된 내용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좋아요와 구독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